이렇게 바다로 방류되는 물질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위험한지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관계자 한번 연결해서 이 안전성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마리 캠페이너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이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해양으로 흘러내려 버리게 되면은 인체는 이게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겁니까? 현재 오염수에는 60여 개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중 앞서 언급하신 것 같은 스트론튬 가장 문제가 되는 물질입니다. 예. 무거운 성질 때문에 해저 토양물에 침전하기 굉장히 쉽고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체나 생물의 뼈에 흡착해서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는 1%에서 3%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그 녹아있는 핵연료에서 만들어질 오염수가 훨씬 더 위험해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게 해양으로 방류하게 되면 바다에서만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이렇게 좀 영향을 주면서 육지에까지도 무태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해류는 움직이죠. 그리고 네. 물이기 때문에 그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증기로 올라가서 비가 될 수도 있고요. 빗물 안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예. 문제는 방사성 물질들이 해양 생태계에 퍼졌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어류 그리고 해양 생태계가 방사능에 피폭이 된다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에 전지현 변호사도 있는데 전지현 변호사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후쿠시마라 그러면은 일본 열도의 동쪽이잖아요. 해류를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곧 도착을 할 텐데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동해안에서 나는 고등어는 못 먹게 되는 겁니까? 어류들은 그 바다에 살고 있죠. 근데 그 생존의 장소인 바다가 오염된다는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이 위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 방사성 물질들, 특히 지금 오염수에 섞여 있는 것들은 유전자 세포에 섞여서 변이를 일으키는 위험한 물질들이 많고요. 흔히 방사능을 총알이나 칼날에 비교하는데요. 피폭이 되면 유전자를 다 부셔놓습니다. 그러면 예. 세포 증식이 비정상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아예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이 수산물의 어떤 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일본 전역의 어민들의 조합이 주요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국내외적으로도 이렇게 외국에서도 반대한다면 이 스가 정부가 이 정책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은 오염수 방류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요. 네. 철회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이게 그 사실상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것이죠. 해양이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방사능이 피폭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접국인 한국의 동의 없이 해양 방류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어업협동조합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이 방사능 오염의 문제가 비단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결국에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 금지 조치 여러 국가에서 받은 것처럼 예. 우리나라 어업과 민생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 그린피스에서도 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해 듣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앞으로 그린피스 차원 등 국제환경단체 활동 계획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미 그린피스는 해양 방류 계획을 폭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해양 네. 방류가 기정사실이라고 경고해 왔고요. 이전에 1993년 러시아가 해양에 핵폐기물 투기할 때도 그린피스는 선제적으로 계속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것을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WTO 소송을 통해서 이 방사성 오염의 위험성을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린피스는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캠페인 지속할 겁니다. 예, 앞으로 활동 상황 꼭 지켜보겠습니다. 장마리 캠페이너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는 이 방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국감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한테 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금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바다에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오염수냐 정화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뭐냐면은 오염수냐 정화수냐의 문제를 떠나서 오염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염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정부에서 정화 설비로 쓴다는 거 이걸 알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오염도를 측정하는데 그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걸 사실 정화하는 기능에 방점이 있는 거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저 일본에서 저 오염수를 배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사를 보니까는 제주도 같은 데는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제주도는 200일 정도가 걸리고 네. 서해안까지 가는 데는 40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부들이 슈퍼에 가게 되면은 고등어를 살 때 한국산보다는 노르웨이산에 아무래도 손이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저런 무분별한 방류에 대해서는 그린피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 말을 좀 들어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니까는요. 지금 제주도까지 도달한 건 220일. 220일. 그다음에 동해안은 250일. 조금 전에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해안이 계속 늘어나. 알겠습니다.